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. 안녕하세요.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. 제가 휴가를 갔다가 시안책방을 즐겨보신다는 단국대 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. 남미 쪽, 중남미 통상학을 전공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가르침을 좀 청하기로 했는데요. 제가 이쪽 남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문학 책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.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면 영미권, 유럽권,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외국 문학을 접할 기회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남미라든가 또 아프리카, 동남아 쪽은 잘 접할 기회가 없죠. 그래서 저는 좀 남미 문학 같은 경우엔 그 중에서 좀 관심이 더 가는데요. 그 나름의 독특한 아우라가 있거든요. 근데 그 낯섦됨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릴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퍼펙트 데이즈라고요. 바로 브라질 문학입니다. 전 남미 문학을 그 어떤 특유의 들뜸, 작품 전체에 약간의 하이텐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작품을 읽다 보면 굉장히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이라고 그러죠. 장렬한 태양 밑에 서 있는 그런 느낌. 지금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. 정말 지금 오늘이 43도가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. 이런 태양 밑에 있는 느낌인데 이 브라질 문학이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고요. 특히 이 작품이 저한테는 바로 그렇게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. 이쪽은 미국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우는 라이스 대학이라고 하거든요.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그런 명문 대학입니다. 여기 보시면 쭉 정말 무슨 외국 영화 이런 게 정말 대학생을 하고 나올 만한 그런 캠퍼스죠.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요. 저쪽에 견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명문대학이니까 견학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. 저도 뭐 그런 셈인 거죠. 이 책의 저자인 라파엘 몬테스는 브라질의 작가이자 변호사인데요. 더욱 주목할 부분은 90년생이라는 점입니다. 90년생들은요, 최근 소비 문화의 주역으로 부상되면서 뭔가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세대만의 특징을 갖춘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. 그 선두에 선 사람인 셈인데요. 그래서인지 내용도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참신합니다. 스릴러가 보통은요, 피해자 시선으로 봐야 하잖아요. 그래야 스릴이 있는 건데요. 근데 이 책은 반대로 가해자의 시선으로 전개됩니다. 그러면서도 스릴을 넣고 있어요. 그것만으로도 일단 참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퍼펙트 데이즈를 통해 작가는 브라질의 스티븐 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니까 대강 어떤 작품인지 기대가 되실 겁니다. 이런 류의 작가들은요, 마치 영화 화면을 보듯이 글을 쓰고요, 몇 분에 한 번씩 반전을 터뜨리면서 영화 스토리를 전개하듯이 긴장감을 선사하곤 하죠. 이 책이 바로 그렇습니다. 햇살이 너무 강해가지고요, 안으로 지금은 좀 들어왔습니다. 뻥이고요. 사실 앞에는 제가 미국에서 찍었는데 일정상 좀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서 지금 한국에서 영상을 이어서 찍고 있습니다. 작품 얘기로 돌아와 보죠. 이 작품에서는요, 반전이 너무 강해요. 사실 스릴러 소설들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전개가 있거든요. 결말도 사회적 허용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계를 좀 가지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뻔한 결말이 예상되는 결말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작품에선 그런 게 다 깨져요. 그래서 이 정도면 참신이라기보다는 파격이나 일탈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중소설로서의 가장 큰 미덕인 이렇게 손 뗄 수 없는 재미가 있습니다. 전개가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겠거든요. 주인공인 태우는 의대생입니다. 이 태우가 아이 해가지고 한국말 태우가 아니라 어이예요. 얼핏 보면 한국 사람 같죠? 네, 어이 태우입니다. 태우의 아버지는요, 유명한 판사였지만 비리 혐의를 받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요. 그 사고 때문에 어머니는 불구가 돼서 하반신을 못 쓰시거든요. 그래서 태우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태우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자발적 외톨이에요.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코패스죠. 그런 태우가 어머니 때문에 파티에 억지로 참석했다가 시나리오 작가라기보단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죠. 지망생인 클라리시를 만나게 됩니다. 차분하고 논리적이어서 겉보기에는 모범생 스타일인 태우와는 달리요, 클라리시는 충동적이고 자유분방한, 그러니까 좀 노는 언니 스타일이거든요. 좋은 표현으로는 정열적인 사람이라고 할게요. 태우는 첫 만남에서 클라리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, 그녀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결국 만나게 되는데요. 이 과정에서 그녀는 그가 스토킹을 한다고 느끼게 되거든요. 사실 맞는 말이에요. 그래서 그녀는 분명한 거부를 하죠. NO! 라고 해요. 하지만 그녀의 분명한 거부는 태우의 꼭지를 돌게 합니다. 그래서 그녀에게 선물로 주려고 산 책으로 그녀를 때려서 기절시키고요. 또
그 의대생이잖아요. 그러니까 약으로 진정제를 주사하고 먹이고 해서 약에 취해 잠들게 한 다음에 그녀를 트렁크에 싣고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. 사실 태우는 살인의 프로 같은 연쇄살인, 사이코패스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클라리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극단적 행동을, 극단적 범죄를 좀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추어적인 느낌도 좀 나요. 게다가 클라리시는 이 만만한 여성이 아닙니다. 태우에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거든요. 그래서 클라리시 나름의 반격이 시작이 되는데요. 저는 그 반격을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 순간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또 한번 뒤집혀요. 그래서 야, 참 신선하다, 참신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진짜 생각지 못한 결론에 가닿습니다. 이게 정말 참신하다는 표현 갖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. 파격적인 결말에 가닿는데요. 기회가 되면 저는 이 결말을 스포가 되니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결말 같은 걸 독서 토론 같은 데 한번 올려보고 한번 다른 사람과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만큼 좀 논쟁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소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스피디한 전개, 그 다음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들,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브라질의 열정적인 그런 느낌, 열정적인 뜨거운 태양을 받고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이 소설은 태우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는데요.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곤란한 일입니다. 보통은 주인공에 이렇게 감정이입해가지고 소설을 읽게 되는데 태우에게 감정이입을 하자니까 사이코패스의 사고방식이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이 사람의 범죄 행각을 응원할 수는 없거든요. 소설에서는 익숙한 것도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그 익숙한 것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을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데요. 이 소설은 서술 시점 자체가 낯설게 하기인 셈입니다. 퍼펙트 데이즈라는 제목은 당연히 스릴러 소설이니까 반어적인 제목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읽고 나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에게는 퍼펙트한 나날들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. 소설을 읽으면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계몽주의적 독서가시라면 이 책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소설을 읽으면서 흥미와 재미를 찾아서 읽으시는 쾌락주의적 독서가시라면요, 이 책은 퍼펙트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요, 예전에 베르나르 베르벨의 죽음을 리뷰했잖아요. 그때보다는 이 책을 조금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브라질의 젊은 작가 라파엘 몬테스의 퍼펙트 데이지였습니다. 이게 제 책이요, 비가 많이 올 때 배달이 됐는데 그 비를 그대로 맞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. 좀 더 이 책에 좀 분위기에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만 봐서 그렇지 안에 보면은 막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렇게 됐죠. 피에 얼룩진 듯한 정말 이 책의 분위기에 딱 맞는 그런 몰골이 돼버렸습니다. 조금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려고요. 확실히 브라질 작품이라 영미권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퍼펙트 데이지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. 트렁크는 필요 없고요. 그저 버튼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